자, 원 파트를 진행을 하는데, 자, 원은 우리 방학 때도 한번 했었는데 좀 기억이 좀 나시나? 전혀 안 나고. 좋아요? 조금 나요? 맞아요. 동그라미예요. 자, 보자. 자, 일단 원을 일단 필수 성질이나, 그죠? 원의 용어 정리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중학교 때 배웠던 원에 대해서 용어 정리 잠깐만 좀 해보면,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때 여길 뭐라 불러? 원의 중심이죠. 자,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뭐가 있다? 부채꼴이 있고 반 지름이 있죠. 자, 이때 이 녀석을 뭐라 부르지? 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라 불러? 그렇지. 현이라고 부르고요. 오, 좋아요. 좋아요. 자, 이렇게 생기고 요 각을 뭐라고 부르니? 원주각. 그렇지. 원주각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중심각. 그러니까 원주 쪽에서 바라보면은 이게 원주각. 원주 상에서 바라보는 각은 원주각. 중심에서 이렇게 벌어진 각을 보는 것은 중심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얘가 만약에 세타면 여기 몇 세타? 2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주 할선이 뭐였죠? 응? 할선은 뭐였죠? 할선은 뭐였냐면은 이 현이 있지, 그지? 네. 현이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이거 할선이라고 해요. 이런 걸 이제 할선 이렇게 하면 할선. 그 할선 이거 뚫고 지나가는 선이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뭐 사무라이 영화 이런 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막 사무라이들이 할복하고 죽는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지? 할복. 할복이라는 것은 배를 가르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할머니는 돈을 가르는 거죠. 미안. 할머니. 돈을 이렇게 팍 찢는 거야. 이런.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좀 해주시면 되고, 자,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방금 전에 했지만 이 할선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좀 몇 가지 할 수 있는데, 이거 먼저 해보자. 자,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의 발 이렇게 떨구면 어떻게 되니? 수직 2등. 그렇지, 수직 2등분이 돼요. 이게 2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네. 맞아요? 오케이. 자, 할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할선. 할선 정리라는 게 있는데, 자, 중학교에서는 사실 뭐예요? 빠져 있죠? 처음 들어보나?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그지? 자, 이렇게 안쪽으로 두 개가 이렇게 원을 분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 그 다음에 이 길이를 X, 자, 이 길이를 Y라고 두시면, 자,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냐면은 A, B는 X, Y다.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해요. 오케이? 이게 왜 이제 성립을 하냐면은 여기서 보조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버리면, 자, 여기가 원주각이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죠? 얘를 자꾸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이제 변하지가 않는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요 각이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막곡지각이랑 똑같고, 그럼 이 두 개의 삼각형은 뭐 하죠? 닮았죠? AA 닮음이에요. 그래서 X 나누기 A가 B 나누기 Y랑 같은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A, B는 X, Y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지. 이해 갔어? 이해하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할선정리 뭐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두 번째 이런 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 자, 바깥의 점에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선이 있다. 자, 그럼 얘가 짧은 게 A고 긴 게 B, 그 다음에 짧은 걸 X, 긴 걸 Y 이런 식으로 놓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관계식이 성립을 합니다. 이 관계가 성립을 해요. 자, 이유는 왜 그러냐면 보조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버리면, 자, 내접하는 사각형이 하나 보이지? 자, 이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이 있어요? 그치? 요거랑 요거 합이 180이에요. 그죠?
그치? 대각의 합이. 그런데 얘하고 얘를 더해도 180이지. 그러니까 이 각이랑 요 각이 뭐예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얘 더하기 얘도 180, 얘 더하기 얘도 180. 자, 따라서 얘랑 얘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사각형, 내접하는 사각형의 한 외곽은 내 대각이랑 같다. 이런 성질이 있었어요. 기억나나? 자, 그럼 이제 봐봐. 요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얘를 공통각 이렇게 놓으면 닮았죠. 이것도 AA 닮음이야. 그치? 그래서 X 대 B는 A 대 Y 이게 성립을 하기 때문에 요 녀석이 또 성립을 해요. 이해가는가? 응? X 대 B 뒤집히니까 그죠? 작은 거 대 긴 거는 작은 거 대 긴 거랑 닮았다. 이해가? 그래서 하여간 요 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이걸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짧은 거 곱하기 긴 거는 짧은 거 곱하기 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얘를 딱 잡고 자, 이게 이제 고정됐다고 치고 얘를 딱 잡고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짧은 거랑 긴 게 어느 순간에 접하게 되면 같아지지. 자, 다시 얘를 잡고 이 원주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여. 그럼 얘가 이렇게 오다 보면은 딱 접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 짧은 거, 긴 거가 두 개가 동시에 같아지겠죠. 그렇지 않겠니? 자, 그 길을 예를 들어서 L이라고 놓으면 결국 얘는 뭐랑 똑같아진다? 얘는 뭐랑 똑같아진다? 돌았지. 맞나요? 그렇지. 얘는 뭐랑 똑같아질까? 짧은 거, 그렇지. L제곱이랑 같더라. 이러니. 접선 길이랑 같은 거예요. 접선 길이 제곱이랑. 얘가, 이게 짧은 거, 긴 게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자, 또 하나 알아두실 만한 것은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를 이렇게 지나게끔 선을 그으면 자,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예를 들어서 D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그럼 반지름을 R이라고 놓으면 자, 여기도 R일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자, 근데 얘도 이제 할선이니까 여기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자,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자, 짧은 건 뭐야? D에서 R을 뺀 거. 긴 거는 D에서 R을 더한 거.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랑도 똑같냐면 D-R 곱하기 D 플러스 R이랑 같더라. 즉 D 제곱 빼기 R 제곱이랑 같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원의 중심에서 이 접선이라 했으니까 연결을 딱 해주면 얘가 뭐가 되니? 직각 이렇게 되지. 그지? 근데 이게 지금 반지름 R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D제곱은 L제곱 더하기 R제곱 즉 피타고라스가 성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야. 알겠어요? 이해가? 그래서 이런 관계가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다 한 거죠? 근데 그 D-R, D 플러스 R 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피타고라스 말고.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그러니까 할선을 그으면 어찌됐건 원하고 만나는 이 두 개의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짧은 거 곱하기 긴 거를가 이제 일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짧은 거는 D에서 R을 빼면 되고 네. 긴 거는 D에다가 R을 더해주면 되겠죠. 상원아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자, 원 밖에서 그죠? 이렇게 접선을 걷어요. 이렇게 접선 그으면은 이 길이 어때요? 똑같죠? 네, 똑같아? 뭐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 접점 두 개를 지나가는 이러한 녀석 있죠? 오케이? 이런 거 우리는 극선이라고 불러요. 알겠니? 이런 걸 극선이라 부른다. 중학교 다 사실은 뭐 봤던 내용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다면 얘를 연결을 했을 때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자 여기 직각이고 그죠? 요거 직각이고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수직 이등분인 상태인 거고 그렇지? 자 여기 각이 똑같을 거고 맞아요? 그렇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딱 보자마자 아셔야 되겠고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인 이러한 삼각형은 좀 특수한 삼각형이죠. 그렇지? 자, 어떤 면에서 특수한가? 이런 거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딱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랑 당연히 같을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랑 같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요 녀석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랑 같은 거지. 그죠? 그래서 요 길이는 등비수열이다. 수원 우리 기억나? 뭐 안 나면 상관없어요. 알겠지? 그냥 이거 제곱이 얘 곱하기 얘 정도, 이런 거 정도는 까먹지 말라는 거야. 알겠니? 자, 이런 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할선 정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거는 뭐 상식일 수도 있는데, 자, 원의 내부에 한 점이 이렇게 있는데, 자, 원의 중심이 있어 이렇게. 알겠지? 자, 얘를 지나가는 할선을 하나 그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할선 하나 그었을 때 이런 애들 중에서 제일 짧은 건 누굴까? 제일 긴 건 뭐예요?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 돼. 제일 긴 거. 그치? 지름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돼. 얘를 통과하면서. 알겠니? 그래서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최소값은 뭐겠어? 그렇지. 이게 제일 짧아요. 알겠어? 이게 최소값이 돼요. 상식적으로 좀 알아봅시다. 알겠니? 뭐 산술기하를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산술기하를.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x고 뭐 이 길이가 y인데 이 길이가 y인데 어차피 x 곱하기 y는 일정한 값일 거야.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아니.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랑 같고 뭐 얘 곱하기 얘랑 같고 아까 다 같다고 했었잖아. 할선 정리에서. 맞아요? 근데 x 곱하기 y 자체가 일정한데 x 플러스 y의 최소를 찾아라 라고 한 거니까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건 언제다? x, y가 뭐 할 때? 같을 때. 산술기하로 생각해보면 이 길이랑 똑같을 때다 이런 얘기죠. 알겠니? 그래 안 그래? 일어나. 저 애가 일어나서 들어. 야, 앞에서 졸고 앉아 있어. 꾸벅꾸벅 그냥. 저 오늘 2시간 잤어요. 2시간 잤다고? 왜? 시험평가 준비하느라. 수행평가 준비하느라? 그래. 알았어. 저도 2시간 잤어요. 뭐 노느라? 아니요. 그러면 네. 수행평가? 자, 보세요. 자, 일단 이제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원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원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자, 정의를 내릴 건데 가장 보편적인 정의가 뭡니까? 일반적인 정의가. 원. 한쪽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아유, 완벽해. 퍼펙트하구만. 자, 정점에서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치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원이다 라고 하죠. 자, 이걸 이제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놨다 라고 생각을 할 거야.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고 이 점의 좌표를 내가 a, b였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반지름이 r이다. 그럼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x, y라는 녀석의 자취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부터 얘까지 거리가 r인 거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거리가 r이라는 소리는 그 루트 씌웠던 녀석이 거리니까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런 식이 나오겠죠? 자, 이런 걸 우리는 무슨 형이라고 부르니?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표준형은 뭘 찾을 때 주로 많이 쓴다? 개형을 알고자 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식을 딱 보자마자 얘가 괄호 안쪽이 0이 되고 괄호 안쪽이 0이 된 이 값이 원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상수값에서 루트 씌운 게 반지름이구나. 이런 거 정도는 보자마자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이런 표현 말고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ax 자 by 더하기 c는 0이다. 자 이런 걸 무슨 형이라고 불렀니? 일반형이다 이렇게 많이 쓰죠. 자 이 일반형은 이 녀석의 차수와 관련이 있고 얘가 차수가 2차 식이므로 x하고 y에 관한 2차 식이기 때문에 얘는 2차 곡선이구나 라는 어떤 2차 식의 어떤 뭐 도형의 방정식이다 라는 하나의 어떤 범주에 묶어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2차 곡선에 관련된 한 범주에 묶인 애들이 누구누구 있냐면은 포물선 2차 식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 얘들아. 포물선 2차 식이죠. 자, 그 다음에 원도 2차 식이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타원, 쌍곡선 이런 것들도 다 2차 식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이제 차수를 그죠? 판단할 때 일반형을 가지고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미지수가 몇 개 있어? 미지수가 3개 있죠. 그러면 원의 방정식 이 녀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위의 점의 몇 개를 살펴봐야 된다. 3개를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제 특징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은 x 제곱 앞의 개수하고 y 제곱 앞의 개수가 서로 동일하지. 그치? 이러면은 이제 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 다를 수도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보자면 뭐 뒤에 조건도 만족은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뭐 x 제곱 더하기 4y 제곱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애들은 타원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얘하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 뭐 예를 들어서 x 제곱 빼기 y 2y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퀄 제로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런 거는 주로 쌍곡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기본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고 이런 것들은 기하와 벡터라는 단원에서 여러분들 고2 때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뭐 일단 이런 식으로 2가지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 좋겠다. 근데 정의를 내리는 방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냐? 그건 아니고요. 자, 원을 만드는 방법 중에 또 다른 방법은 원주각이 90도로 일정한 그런 자취를 우리는 또 원이라고 합니다. 자, 원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치고요. 자, A점, B점 이렇게 있어요. 자, 두 정점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점이 한 점이 A를 바라본 이 각과 B를 바라본 이 각이 항상 90도로 일정하대 이렇게. 그러한 점이 있대 얘가. 알겠어요? 이 점을 뭐 x, y라고 두면 이 점의 자취가 뭐다? 바로 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원주각이 90도로 일정하다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렇죠? 원 위에서는 안 변합니다. 자, 따라서 얘는 원이 될 거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방정식은 어떻게 세팅을 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기울기의 곱이 얼마겠어요?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x1, y1 이렇게 놓고 얘가 x2, y2라고 놓으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즉 이러한 관계식이 나와요. 자, x 빼기 x1 분의 y 빼기 y1 하고 x 빼기 x2 분의 y 빼기 y2가 뭐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얘를 곱한 다음에 왼쪽으로 넘겨서 이항을 시키면 그죠? 얘를 정리를 쭉 해주시면 이게 바로 두 정점을 바라봤을 때 90도로 일정한 점들의 자취, 즉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알겠니? 자, 세 번째. 자, 거리의 비가 일정할 때 단 1대1은 제외합니다. 두 점에 이르는 거리의 비가 일정할 때 그런 거는 이제 비가 일정하다는 것은 내분점도 있고 외분점도 있을 수 있잖아. 맞아요? 뭐 그런 점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1대1인 건 왜 뺄까? 얘들아. 야, 두 개의 점의 거리의 비가 1대1인 것은 이 두 점을 연결한 녀석이 무슨 선? 수직 이등분선일 수밖에 없잖아. 그지? 원이 안 나와요. 에? 이해가니? 그래서 1대1인 거 제외하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른 비어도 그냥 다 그거 아닌가요? 어떤 거요? 그막 1대 3막 이래도 그냥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직선처럼 나올 수 있지 않겠냐? 네.
자,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선이 하나 있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자, 내가 여기를 뭐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면 이렇게죠, 그죠? 이런 애도 있지만 뭐 여기 어딘가에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3대 1 뭐 이런 3대 1 한 이 정도 되겠다. 자, 이러한 점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점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점도 있을 수 있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삼각형을 P라고 해야 되겠다. 자, 요 점을 x, y라고 두고 두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자, 이게 지금 3대 1이야. 이것도 3대 1이고 맞아요? 근데 이런 점만 있는 건 아니고 3대 1인 것도 있겠지 이렇게. 그래 안 그래? 3대 1인 것도 이렇게 있을 텐데 자, 그러한 점이만 이 정도 있다. 그렇죠? 자, 3대 1 좀 이상하게 그림이 약간 좀 그렇지만 자, 이런 점도 있다. 외분점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점으로부터 A까지 이르는 거리와 B까지 이르는 거리의 비가 지금 3대 1이고 그렇죠? 자, 얘도 3대 1이고 얘도 3대 1이고 뭐 이런 상황이야. 됐나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연결을 딱 해주면 이게 무슨 선이 되니 얘들아? 내각의 이등분선이 되지. 그래 안 그래? 맞아?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게 무슨 선이 되니? 외곽의 이등분선이 돼요. 그치? 그럼 동그라미 x를 합치면 몇 도? 90도가 되겠지 이렇게? 아니 동그라미 두 개 x 두 개를 합쳐가지고 180이잖아. 그럼 동그라미 x 합치면 90도일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면 이 연장선이나 이 사이에 있는 점들 제외하고 나머지 점들, 요 점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항상 3대 1을 만족하는 그러한 녀석이라면 얘는 항상 이 점과 요 점을 즉 내분점과 외분점을 바라본 각이 항상 몇 도다? 90도일 수밖에 없겠지. 그럼 이 두 점을 바라본 각이 항상 90도인 점들의 자취니까 무슨 원이 만들어져? 뭐가 만들어져? 원이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2번 정의에 의해서. 맞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원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원이 만들어져요. 이러한 원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아폴로니우스 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곽의 이등분선은 왜 그런 거예요? 요거? 자, 봐요. 요 녀석이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하나 거. 알겠지? 그럼 여기에 x, 자, 여기 x죠? 그럼 여기가 엇각. 평행하게 걷으니까 얘랑 얘가 동의각. 그러면 여기 있던 1이 여기가 1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럼 3대 1이잖아. 그지? 그럼 요 삼각형, 이 삼각형이 닮았기 때문에 3대 1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죠? 비율이 맞는 데를 찾는 요 점은 그죠? 외곽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반대도 성립하고. 이해가 돼? 네, 그래서 얘는 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원은 우리는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자취를 구하세요. 거리의 비가 일정한 자취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내분점과 외분점이 자동으로 뭐가 된다? 그 원의 지름의 양끝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분, 외분이 이 점이 뭐가 되냐면 지름의 양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을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할 수 있겠어? 선아야, 할 수 있겠어? 자, 필요한 거 정리를 하시는데 뭐 다들 알고 있는 거라서, 그죠? 자, 이건 지울게요. 잠시만요. 네. 한 판 썼으니 잠깐 쉴까? 그래요.
시작을 할게요. 자, 요거 아마 우리 그 C단계 안에도 문제가 아마 있을 거예요. y는 mx라는 직선이 하나 있고 안 심한가? y는 마이너스 n분의 1x 마이너스 6 플러스 8 뭐 이런 형태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형태 있는데 자, 이 두 직선의 교점의 자취를 구하래. 알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떤 직선이야? 원점을 지나는 직선. 자, 이 녀석은 6,8을 지나가는 직선이죠. 그렇지? 자, 그런데 이 두 직선의 관계가 어때? 서로? 수직입니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지? 자, 그러니 이 녀석의 교점은 당연히 뭐가 될 거다? 원의 일부 또는 원 전체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요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자, 잘 봐야 돼.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0,0이고 자, 지름 이렇게 놓고 여기가 이제 6,8이다. 이렇게까지는 잘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잡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직선이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럼 여기서 직선이 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 만난 이 교점들이 원상에 이렇게 돌아다닐 거다라는 생각은 잘 한다고.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녀석을 자, 잘 보세요. m이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되니? m이 0이면 얘는 나타나지만 얘가 안 나타나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0이고 얘가 무한대의 어떤 기울기를 갖는 이러한 점은 교점이 나타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얘가 점선으로 나타나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비어요. 이렇게 하나가. 알았니?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이렇게 생긴 직선을 나타낼 수 있어 없어? y축의 평행한 직선을 나타낼 수가 없죠.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요 점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점은 원에서 빠집니다. 이해가 되셨나?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전체 원이 아니라 두 개의 점이 빠지는 형태의 원이 나타나는 거야. 뭔지 알겠니?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전에 이제 기출문제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외부에 점 하나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알겠지? 외부에 점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 점으로부터 이 원에다가 이제 선을 긋습니다. 이 원 위에 있는 어떤 점하고 선을 연결해요. 그래서 직선을 만드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만나는 교점이 한 개가 되는 그러한 m값, 뭐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뭐 k로 시작하는 kx로 시작하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다면 이때 그 만족하는 k값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이해되셨나? 기울기를 찾아라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럼 이제 보자 말이야. 원 밖에 한 점으로부터 접선은 몇 개 날릴 수 있다 얘들아? 2개 날릴 수 있지. 기본적으로. 맞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딱 2개의 기울기만 찾고 끝냈단 말이지. 이해가? 근데 그게 아니죠. 어떤 것도 있어. 얘를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교점이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는 안 나타나니까. 이해가 돼? 얘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교점이 여기서 하나만 나타나고 여기서 안 나타나죠. 이해 갔는가? 그래서 총 K값은 4종류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자취를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원의 방정식을 딱 쓰되 뭐 X좌표가 뭐 요 점 좌표들은 이렇게 빼주고 써야 정답이 된다. 요 정도는 알고 있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서술형이라면 감점 요소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원과 직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원과 직선. 자, 접선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낫겠죠? 접선이라고 할게요. 원과 접선. 자, 원에 접하는 접선은 우리가
일단 첫 번째는 x축에 접하는 그러한 원을 하나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럼 원이 이렇게 있는데 x축에 접한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접하던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접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이때 반지름이 예를 들어서 얘가 r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중심의 좌표를 뭐라고 세팅할 수 있을까? 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r이다.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겠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x좌표는 알 수가 없지만 뭐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자, 여기에서 r이다.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면 거꾸로 어떤 원의 방정식에서 중심의 좌표가 만약에 주어졌어. 알겠니? 그럼 이때 x축에 접한다라고 했으면 y좌표의 절대값을 딱 씌워주시면 그게 바로 반지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됐는가? 그래서 여기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 두 번째 똑같습니다. y축에 접하는 거예요. y축에 접하는 거. 자, y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자,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원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중심좌표와 반지름과의 관계를 묻는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x좌표가 얘는 r,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겠죠. 중심좌표가.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r,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중심좌표를 알고 있다면 반지름이 뭐야? 라고 했을 때 y축에 접한다면 x좌표의 절대값을 딱 씌워준 게 반지름이에요. 알겠니?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자, x축하고 y축. 자, 동시에 접하는 겁니다. 자, 동시에 접하는 거. 그러면 얘는 좌표 평면에서 자, 원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원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쪽에도 원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자, 근데 이 원들은 특징이 있다, 얘들아. 뭐 예를 들어서 중심좌표를 찾아. 우리 반지름이 r이야. 그러면 얘는 r, r이고. 맞아요? 얘는 뭐라고 써야 돼? 반지름이 r이면 마이너스 r, r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얘는 r, 마이너스 r. 뭐 이런 거는 다들 알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자, 기출문제 실전에선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자, y = x라는 직선을 딱 긋고 y =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을 이렇게 걷을 때 중심들이 다 요 직선 위에 있게 돼요. 알겠니? 중심들이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떤 게 시험 문제로 나오느냐?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로 한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차함수 이렇게 지나가는데 원의 중심이 이차함수 위에 있대요. 오케이? 그런데 이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의 넓이합을 구해 주세요. 뭐 이런 본 적 있죠? 자, 그런 거 어떻게 구하느냐? y는 x를 그려주시고 y는 마이너스 x를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만나는 교점들이 바로 뭐가 될 거다. 이렇게 이러한 점들이 바로 원의 뭐가 된다? 중심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2차 함수하고 y는 마이너스 x, y는 x하고의 교점의 x좌표들을 다 구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x좌표 찾으면은 거기에 절대값 씌운 게 그냥 반지름이잖아. 그죠? 이해가? 그래서 이런 원들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가 있다 라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접선과의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보는데, 야, 뭐야? 이 새끼 일로 와. 너 일로 와, 이 새끼. 너 아는 얼굴이야, 이 새끼. 이 새끼 일로 와. 수업 시간에 떠들고 있어. 자,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제 직선이 떨어져 있는 게 종류가 세 종류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세 종류고. 자,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떨어진 녀석을 우리가 이제 원은 몇 차죠? 2차죠? 직선 몇 차야? 1차가 되지, 그지? 자, 그러면 2차와 1차를 연립해서 풀면은 교점이 두 개 생기는 거니까 판별식이 뭐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접하는 건 교점이 하나니까 뭐 D가 0이다. 그 다음에 안 만나면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처리하냐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수선의 발을 이렇게 떨고 봅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D값, 즉 거리를 구해낼 수 있어 없어?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거리와 반지름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지름하고 거리하고 똑같은 상황이면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이제 접선이 되는, 즉 접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고, 거리가 만약에 반지름보다 더 크면 안 만나겠지.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원과 직선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원의 중심과 직선의 관계로 재해석을 한다. 알겠죠? 알겠니?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접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접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접선 얘기는 요 판 갈고 저쪽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연말에 먹어. 괜찮아. 내가 사줄게. 자,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접선의 방정식은 일단 종류가 세 종류가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첫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원 위에 있는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 원 밖에 있는 점이 주어지는 경우. 그런데 가장 첫 번째로는 뭘 할 거냐면은 원 위에 존재하는 점, 자, x1, y1이라는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법부터 하겠습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원이 있어요. 자, 원점이라 보고, 자, 여기 있는 점이 x1, y1이라고 할게. 자, 그럼 얘를 지나가는 접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치?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이제 목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얘까지 이렇게 선을 내려보면 얘가 수직이죠. 그치? 그럼 요 녀석의 요 직선의 기울기는 뭐야? x1분의 y1이죠. 근데 요 녀석의 기울기는 그럼 뭐겠어? 마이너스 y1분의 x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 원의 직선의 방정식은, 접선의 방정식은 y는 이런 식이 돼요. 그치? 기울기 알고 있고 한 점 지나가는 거 알고 있고. 자, 양변에 y1을 곱해요. 자, 다 y1을 곱해 주시고 정리해서 왼쪽으로 넘겨주시면 x1x, y1y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렇게 나오거든. 그치? 근데 이 x1, y1은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이 원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라는 것을 만족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요 녀석 대신에 뭐라고 써도 돼? r제곱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바로 얘가 우리가 원하는 그 원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자, 요거는 그냥 너무 쉬우니까 그냥 외워줄 수 있겠죠? 그 x가 지금 몇 개 있냐면 두 개가 곱해졌고 y가 두 개가 곱해졌다. 근데 그 위에 하나 x1 넣고 y1 넣으면 그냥 그 자체가 접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알겠니? 자, 그래서 이건 암기하는 거야. 자, 이건 암기할 내용이고. 유도에서 쓰는 게 아니야, 이거는. 알겠죠? 이건 유도에서 쓰는 게 아니야. 바로 그냥 암기하고
바로 나오자마자 바로 쓸 수 있게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뭐 예제 하나 할까?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가 있어요. 자, 이거 위에 있는 점 1, 루트 3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래. 자, 이거에서 접선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니 얘들아? 자, x 두 개 중에 하나를 1 집어넣고 그 다음에 y 두 개 중에 하나 루트 3을 집어넣어서 마무리하시면 이게 접선이에요. 그냥. 알겠니? 할 수 있겠지? 자, 원의 중심이 이렇게 원점일 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이런 거 그럼 어떻게 할까? 자, 이렇게 중심의 좌표가 원점이 아니라 a, b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x, y, 반지름 r이다 이렇게 할게요. x1, y1이라 할게요. x1, y1 이렇게. 요 점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자, 이건 그럼 어떻게 하겠냐? 오케이? 자, 얘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요것도 사실 유도하려면 유도하겠지만은 조금 같은 패턴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녀석의 원의 방정식은 지금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 이퀄 r 제곱 이렇게 생겨먹었지? 근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지? 괄호 두 개 중에 하나에다가 x1 넣고, 괄호 두 개 중에 하나에, 괄호래. x 두 개 중에 하나에다 x1 넣고, y 두 개 중에 하나에다 y1 넣어라 이랬잖아. 그래 안 그래? 얘 똑같아요. 얘는 괄호가 두 개 곱해져 있잖아. 그치? 괄호 두 개 중에 하나에다가 x1 넣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x1 빼기 a, x 빼기 a, 그 다음에 y1 빼기 b, y 빼기 b 이렇게 될 거예요. 는 r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얘. 이해갔니?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암기. 요 정도까지는 암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울기나, 자, 기울기가 m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밖에 있는 점이 주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 밖에 있는 점. 자, 기울기가 먼저 주어진 경우부터 해보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자, 당연히 m값은 지금 알고 있는 상태예요. 모르는 건 지금 n만 모르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때 이 n값을 어떻게 찾냐면 바로 원하고, 그죠? 이 원하고 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 했을 때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을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이 형태를 딱 보고 D는 R이랑 같다. 이걸 이용을 해서 접선의 방정식 n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또 하나. 밖의 점이 주어진 경우. 자, 밖의 점이 주어졌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x1, y1 주어졌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y는 자, 기울기를 모르니까 m이라고 쓰시고 x-x1 더하기 y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지금 누구를 몰라? 어떤 값을 모르는 거야? m 값을 이제 모르고 있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면은 얘를 또 마찬가지로 y 넘겨서 직사방향 쭉 만들어. 뭐 이런 형태로 만들면 되겠죠. mx 빼기 y 빼기 mx1 더하기 y1. 이거 지금 문자로 돼 있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차피 이 x1, y1 다 숫자이기 때문에 다 나와 있는 상태야. m만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지? 똑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원하고 이 접선하고 만날 때 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거리 자체가 반지름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방법을 이용해서 푼다. 결론은 이런 거야. 원 위에 있는 점은 어차피 식 자체가 되게 간단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요건 그냥 외워서 쓰는 거고 나머지 기울기랑 밖에 있는 점 자체는 어떻게 하자? 그냥 세팅하시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다로 푸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접선의 길이 자, 접선의 길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 밖에 한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어 이렇게 걷을 때 요 길이를 찾는 거예요. 요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 그럼 어떻게 찾겠냐?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중심을 연결하고 여기서 수세마를 딱 떨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성립시키기 때문에 이거 제곱해서 요거 제곱 빼주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얘를 뭐 D라고 한다면 요건 R이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자 D제곱에서 R제곱 뺀 거에 루트 씌우면 돼요. 얘가 D제곱 빼기 R제곱의 루트 씌운 거 이렇게. 됐나 여기까지? 예. 자 그런데 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랄까? x-3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뭐 16? 16? 36. 자, 36. 16. 뭐 16이랄까요? 자, 밖에 있는 점 예를 들어서 -2, -3에서의 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 자, 얘가 얼마일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오케이? 그럼 얘는 되게 간단하죠. 자, 이게 1단계라고 할게요. 자, 되게 간단하다. 자, 이 문제 이제 풀어보면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중심의 좌표가 지금 얼마다? 3,49. 맞아요? 그러니 얘들아? 그 다음에 여기에 -2, -3이 있을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할 수 있어 없어요? 구할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반지름 지금 4라는 건 뻔히 알고 있으니까 이 접선 이렇게 그어보면 이 길이가 지금 4예요. 맞니? 그럼 이 길이 제곱에서 이 길이 제곱 뺀 거에 루트 씌우면 접선 길이 얘가 나오겠지. 얘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구하는 게 되게 쉽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오고 이걸 지금 조금 어렵게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는 거죠. 어렵다기보다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4x 빼기 4y 뭐 9y 8y 5y 10y 15y 뭐 이렇게 돼 있대요. 이퀄 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어 있고 -3, -2에서 그은 자 그은 접선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알겠지?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게 좀 귀찮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쳤다고 하더라도 뭐 똑같은 방식으로 풉니다. 자, 얘를 계산하려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이렇게 바꿔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지, 기본적으로. 그치? 자, 그런데 이거 꿀팁이니까 알아두세요. 자, 이거를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이 상황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원이 있어. 그치? 원이 있다잉? 자, 여러분들이 얘를 바꿔보면 x-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y-2분의 5의 제곱은 뭔가 r제곱 이런 꼴로 바꿀 수 있어 없어? 바꿀 수 있겠지. 야, 얘들아 그렇잖아. 그치? 자, 그리고 -3,2가 여기 있어. 이렇게. -2가. 그럼 여기 중심의 좌표가 2분의 3,2분의 5 이렇게 될 거야. 됐니?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제곱에서 자 이게 이제 접선을 이렇게 걷다라고 한다면 자 요 반지름이 이제 R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길이 제곱에서 이 길이 제곱 뺀 거에 루트 씌우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럼 이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얘예요. 그것을 얘를 있잖아 얘들아 여기다가 대입을 해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뭐예요? 이 거리의 거리가 뭐야? 루트의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3 -2분의 3의 제곱 맞아? 더하기 -2 -2분의 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루트 씌우면 맞아요? 그럼 이 녀석 제곱에서 R제곱을 뺐단 말이야. 그게 이 길이의 제곱이라고 맞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기다가 -3 여기다가 -2 집어넣고 이거 넘겨서 빼기 R제곱 한 거랑 모양새가 똑같죠?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럼 이 말은 여기에 있는 이 식을 빼기 제로 이런 식으로 놨다면 여기에 있는 이 전체는 식을 이렇게 바꿔낼 수 있다는 소린데 맞아요? 결국 X자리와 Y자리에 둘 다 뭐를 넣었다? -3, -1을 그냥 대입한 그 값이 바로 우리 접선 길이의 제곱값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따라서
이 접선기를 구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알겠니?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있는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그냥 대입해서 루트 씌운 게 바로 접선 길이가 되는 거야. 알았니? 예, 그래서 이 접선 길이는 바로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9 더하기 마이너스 1, 4 플러스 9 플러스 10 여기에 루트 씌운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겠어? 이해가지?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요거는 은근히 시간을 좀 많이 단축시킬 수 있어요. 은별이 이해가? 맛있어?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선까지 직선 다 했고, 지울게요. 아이고. 잠시만. 그래요. 그 옆에서 하지. 어. 그럼 저희 대입하고 그냥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바로 접선길이에요, 그게.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길.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자, 이 도형은 원도 될 수 있고요. 또는 직선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은 원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원이 이렇게 또 하나 있다. 지 원과 원의 교점이 여기 지금 두 개가 생기는데 얘를 지나가는 도형의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나가는 이러한 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알겠지? 또는 뭐 저쪽으로도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도 있을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직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내가 fx, y는 0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얘는 gx, y는 0이다 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개를 합쳐요. 이렇게. 그리고 임의의 어떤 실수 k 값으로 묶습니다. 그러면 얘가 바로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자, 이건 직선의 방정식 설명을 할 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죠? 기억나? 얘가 임의의 값으로, 자, 이거 임의예요. 임의의 값이라는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이 도형과 이 도형을 지나가는 도형의 방정식이다 라고 읽어야 된다 그랬지, 그지? 그래? 그러니까 얘 두 개의 교점을 지나가는 도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 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얘는 요 녀석은 표현이 되지만 요 녀석은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k가 0이면 얘는 사라져서 얘가 표현이 되지만 얘가 사라질 수는 없어요. 알겠지? f를 없애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 이 얘기야. 자, 그런 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지금 요렇게 생긴 거지 현이라고 했잖아. 아까 기억나죠? 그러면 이쪽 왼쪽 원에도 현이고 오른쪽 원에도 현이니까 이런 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공통현이라고 부릅니다. 공통현. 여기를 공통현이라고 불러요. 이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자, 이게 어차피 어떻게 시작하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시작을 할 텐데 얘에서 얘를 빼는 구조, 즉 얘 k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 2차식이 다 날아가겠지? 그럼 남는 건 이제 1차식만 남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공통연의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네. 자, 두 원의 위치 관계. 자, 두 원의 위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얘는 뭘로 판단을 하냐면 자, 여기 D예요. 자, 이 D가 뭐냐면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한 중심 간의 거리. 자, 두 원의 중심 간 거리. 자, 중심 간 거리를 D라고 하겠다. 그럼 이 녀석은 기준이 누구냐면 두 원의 반지름의 합, 차, 요게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반지름의 합보다도 두 중심 간 거리가 더 커버리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두 개의 원이 만나지 않는 경우예요. 이해가? 그래서 두 원의 중심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길이가 D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R, 여기가 스몰 r 뭐 이렇게 되는 거죠. D가 더 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만나지 않고 자, 만약에 바로 요 지점, 그렇죠? 딱 요 지점이 되는 요 상태, 즉 반지름의 합과 중심 간 거리가 똑같은 상황은 얘를 이렇게 합치다 보면 딱 바깥쪽에 한 점에서 딱 만나는 경우가 생기죠, 그죠? 바로 뭐냐면 외접하는 상황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중심 간 거리를 이렇게 구해 보시면 이 D가 라지 R, 스몰 r의 합과 같다. 자, 이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외접한다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외접.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있다. 자, 얘하고 얘 사이에 중심간 거리가 위치한다라는 것은 얘가 이제 좀 더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원이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중심간 거리가, 자, 이 중심간 거리가 요 반지름과 라지 R과 요 반지름 스몰 R의 합과 차보다는 합과 그 차 사이에 있게 되는 그런 구조라는 거지. 이게 지금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있지, 그지? 그지? 삼각형의 결정 조건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두 변의 합보다는 작고 차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요 차하고 똑같아지는 요 상태는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의 원이 다른 하나의 원을 이렇게 안쪽에서 접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내접한다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내접. 중3 때 다 한 거지? 그래서 중심간 거리가 이렇게 중심간 거리가 D가 라지 R에서 스몰 r 뺀 이 구조랑 같더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경우죠. 이런 거 안 만나고 그 다음 딱 이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원의 중심이 일치한다. 그래서 동심원인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위치 관계를 중심간 거리와 반지름의 합차로 지금 관계를 좀 따져봤는데 자, 방법이 그것밖에 있는 건 아니고 자, 여기 접선을 하나 그어볼게. 자, 접선을 그으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접선 하나 그을 수 있고 맞아요? 자, 또 이렇게 접선을 그을 수 있죠. 자, 이렇게 바깥쪽에서 긋는 이러한 형태의 접선 우리는 외접선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선이라고요? 외접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접하고 지나가는 것은 내접선이라고 불러요. 무슨 선? 내접선. 자, 만나는 교점이 있죠. 그치? 자, 이런 거 좀 알아두세요. 자, 여기까지 반지름이 라지 R이고 여기까지 반지름이 스몰 R이지, 그치? 맞아요? 라지 R, 스몰 R, 요 점. 여기가 라지 R, 여기가 스몰 R이야. 근데 여기 접점에서 요 접점들에서 접점을 잘 보세요. 이 접점, 저점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 점까지, 그죠? 요 접점으로부터 얘까지, 요 접점으로부터 얘까지 이 거리의 비가 R 대 라지 R 대 스몰 R 이렇게 됩니다. 알겠니? 뭐 이런 건 좀 알아두세요. 또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맞아요? 이 원의 중심을 라지 R 대 스몰 R로 내분하는 점이 됩니다. 당연히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하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외접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선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접선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에헤이, 접선 하나 이렇게 그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그을 수 있죠, 이렇게. 자, 접선이 3개가 나와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개밖에 못 그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둘, 이렇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 이렇게밖에 못 긋고요. 그래서 접선의 길이, 접선의 개수가 4개, 3개, 2개, 하나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뭔지 알겠죠? 이해됐는가? 그래서 접선의 개수 자체로 우리가 두 원의 위치 관계도 따져볼 수가 있다. 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다 됐나? 설명 안 한 게 있을까요? 있죠? 네, 다 설명을 했습니다.